네, 인천 서구병 노을이 가장 아름다운 정서진의 동네 검단에서 온 목용종입니다. 행안부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장관님, 제가 지난 국감 때도 말씀드렸긴 했는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기금관리단이 재단법인의 인감대장에 등록되지도 않은 그런 위조 도장 3개를 만들어서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 파악해달라 하시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하시고 네네. 계신다. 그러면 직접 그 도장도 확인해 보셨나요? 어떻게 찍혀 있는지? 제가 거기까지 못 보셨고요. 예, 육안으로 한번 화면을 확인을 보시죠.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왼쪽이 재단 사용 인감입니다. 그런데 오른쪽하고 가운데 있는 게 이제 그 문제의 도장인데요. 보십시오. 빨간 박스에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엄연히 다른 저런 도장을 위조 도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재단 인감을 관리하던 조직은 모르는 상황에서 위조 도장이 제3자 공탁을 위한 금전 공탁서 그리고 공탁관 소송을 위한 소송 위임장에까지 날인이 된 건데요. 이게 제가 보니까 2023년 7월 14일 재단회의 녹취록을 확인해 보니까 위조 도장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기금관리단 업무를 하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공탁 못했어요. 마치 그날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 재단은 시간이 촉박해서 막도장을 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의원실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던 계획범죄로 보입니다. 슬라이드 보시죠. 심규선 이사장이 이사장 취임을 위해서 제출했던 직무수행 계획서입니다. 여기를 보면 재단은 정치권의 종속 변수이다. 강제징용 피해자의 대위 변제기관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직무수행서에서부터. 그러니까 심규선 이사장의 제1 목표가 변제를 위한 정관 개정이었습니다. 실제로 2022년 12월에 정관을 바로 개정을 해서 배상금에 가름하는 금전 지급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심규선 이사장, 윤석열 정부가 배상해법을 모색하겠다던 그런 민간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던 사람이고 잘 알고 계시죠, 장관님? 네. 그 회의를 주도한 윤석열의 뜻이 제3자 변제였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사장 임명, 정관 개정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이 처음부터 기획되어 있던 겁니다. 실제로 용산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은 재단 기금관리단의 법무법인 계약마저도 좌지우지합니다. 이 재단이 23년 4월 3일에 세종과 법률자문 계약을 했고 7월 10일에 공탁 관련 소송 대리 위임장을 작성했는데 이 화면을 보시면 이 재단 계약 자체가 참 이상해요.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습니다. 화면 보시죠. 실제 계약일이 2023년 4월 3일입니다. 그런데 체결 계획 공문은 다음 날에 와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계약을 먼저 해놓고 체결 관련된 공문을 내려보냅니까? 이게 얼마나 계약이 급했는지 위조 도장처럼 계약을 먼저 하고 계획 공문을 사후 처리한 겁니다. 이 행안부에서는 이걸 올바른 계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뭔가 문제가 많이 있죠? 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종 다음에 바른이라는 법무법인과 계약을 하는데 2023년도 7월 계약은 비용 지불 내역이 한 건도 없었다랍니다.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계약을 했는데 왜 지급이 되지 않았느냐? 확인을 해보니까 2023년도에 우리는 일 안 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 공탁 서류에 바른이 공탁받은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2023년도에. 그래가지고 계속 저희가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2023년도에는 뭐 무료로 일해줬다 이런 변명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게 대한민국 정부의 산하 기관에서 진행을 하는 이런 국가적 소송 업무가 민간 로펌에서 무료로 처리한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어불성설이죠. 네. 이게 만약에 무료로 제공을 했다면 민법으로 따지면 계약한 금액을 주지 않은 거니까 채무 불이행이고 국가계약법 5조 2항의 신의성실 위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말이 바뀝니다. 2024년 4월 계약에 다음 연도입니다. 23년도 비용을 묶어서 지불했다. 또 이런 변명을 또 늘어나요. 계약에 따른 금액을 이월했다. 국회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뭐 명시이월에서 불가피하게 행안부에 협의한 경우에는 가능한데 행안부에서 이거 협의해 줬습니까? 안 해준 걸로 저희가 확인되는데 내부적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국회 승인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사고 이월이었으면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역시 안 됐습니다. 이런 국가계약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었다면 바로 잡아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당사자들을 처벌해야 되고 징계해야 될 문제입니다. 국가재정법 제3조 회계연도 독립 원칙 위반이고 국가재정법 48조 세출 예산의 2월 위반입니다. 이제 공탁 관련 소송이 2023년 9월에 마무리가 됐고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서류도 제출이 됐다고 하는데 이 24건이라는 서류가 마치 한 뭉치처럼 해서 1억인 것처럼 계약을 해서 지불했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많은데 정작 행안부 산하에 있는 모든 재단의 불법 행위들이 지난 2024년 2월에 행정안전부의 재단 감사 보고에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2024년 12월에 운영 실태 점검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전혀 적혀 있지 않더라고요. 운영 실태 점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위조인가 문제를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안부 직원이 이를 묵살했다는 재단 내부의 증언들이 다수 있습니다. 벌써. 더 기가 막힌 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실태 점검 당시에 이 사안을 보고 안 했던 담당자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조 도장 사건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조사를 또 하고 있어요. 저 감사에 착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직원은 그 재단을 담당하는 직원이고요. 사실 확인 정도의 수준이고 감사는 그 별도의 감사실에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정확히 파헤칠 수 있도록 장관님이 내부 감사뿐만 아니라 저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해야 되고 감사원 감사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3자 변제 관련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죠. 슬라이드. 재단 이사장은 연임됐고 행안부의 담당자는 윤석열 대통령실에 파견됐고 외교부 담당자는 해외 대사 임명됐고 미국 연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마돼서는 절대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필요한 부분은 수사 의뢰도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감사를 통해서 최대한 밝힐 수 있는 데까지 밝혀내고 미진한 부분은 수사가 됐든 아니면 감사원 감사가 됐든 추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당사자의 아픔이고 대한민국 역사의 아픔입니다. 이 부분을 행정안전부가 정말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명확하게 악의 뿌리를 뽑아주십시오. 그렇게 주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